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베이직 이머전시 이미징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 자장을 맡게 된 영남의대 박신율입니다. 이번 세션은 두 가지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Interpretation of Simple X-ray와 Reading Brain CT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성남시 의료원 교육연구부장으로 계신 이원웅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흉부 단순 촬영의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끝에는 코비드 19에 관한 영상 소개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우선은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엑스레이는 우리가 어떤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 물질의 덴시티랑 시크니스 그리고 어떤 엑스레이의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흑백 TV랑 마찬가지고요. 어두운 것부터 해서 밝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 체스트 영상 자체는 사실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폐라는 조직과 공기들이 주가 되는데 먼저 공기를 보게 되면은 엑스레이 선이 여기를 투과하게 되면은 사실 공기를 투과하기 때문에 사실 검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루센트하게 그 어둡게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투과력이 낮은 어떤 그 본이나 메탈 이런 투과가 잘 안 되는 곳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통과가 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부터 해서 메탈까지 결국은 체스트 엑스레이는 이렇게 뼈랑 폐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 공기가 같이 있는 구조물인데 엑스레이 선에서는 이렇게 아주 어둡게부터 해서 밝게 요 그라데이션을 보이면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순한 엑스레이 선에서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보면은 오른쪽 폐는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폐 정상 조직이 같이 있지만은 왼쪽 폐는 이렇게 더 어두워 보이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에어부터 해서 본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보게 되고요.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찍게 되는 뷰는 그 PA 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서 찍게 되고 환자가 등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게 되는데 제일 흔하게 찍게 되는 뷰지만은 우리가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경우에는 누워서 찍게 되는 AP 뷰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PA 뷰랑 AP 뷰는 사실 찍게 되는 방향의 차이지만은 사진을 보고 사실 뭐 PA, AP 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 경험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거의 AP 뷰를 찍게 되면서 영상 기사들이 AP 뷰를 매우 잘 찍으면서 사실 저도 사실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그 클라비클 쪽이 좀 더 평행하게 AP 뷰는 되고요. 그리고 에이펙스가 사실 좀 보이게 되는데 AP 뷰에서는 거의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플라가 이게 많이 이렇게 렁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오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카디악 그 보도가 바로 심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심장이 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PAB보다는 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테랄 뷰는 이렇게 트라키아 그리고 카디악 그리고 라지 에오타 그리고 힐룸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닉 쪽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그 환자가 PA 뷰나 AP 뷰에서는 이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이 로테이션이 잘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를 볼 때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와 클라비클의 메디알 쪽으로 봤을 때 요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클라비클의 메디알 그 라이트 쪽에 있는 보더가 스파인 쪽으로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환자에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라이트 쪽에 클라비클 쪽에 붙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사진은 환자의 스파이너스 그 프로세스가 레프트 클라비클의 메디알 보드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환자입니다.
시크니스는 우선은 이게 두꺼운 거일수록 빛이 엑스레이가 잘 조사가 투과가 덜 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얇을수록 조사가 잘 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노출이 많아지면 하얗게 되지만 엑스레이는 반대로 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많아질수록 검게 되고 그리고 노출이 적으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얗고 어둡게 됐을 때 적절한 페네트레이션을 보이게 되려면은 가운데 있는 스파인들이 이 보더가 심장이랑 이게 구분이 되는 사진이 적절한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은 환자가 숨을 잘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잘 이렇게 들이마시고 찍었느냐를 보는 건데 그 립의 카운트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립은 바로 제일 흔하게 앞쪽으로 있는 안테리어 쪽의 립이고요. 이게 오블리크하게 45도 정도의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테리어 립은 사실 포스테리어 립에 비해서는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좀 더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립들은 바로 포스테리어 립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립은 10개 정도에서 그 횡격막 중간 부위에서 이게 카운트가 되거나 안테리어 립은 6개에서 6개 정도 이게 립이 카운트가 된다 보면은 이 환자는 그 호흡을 잘 하면서 찍은 사진이 됩니다.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보면은 우선 에어웨이부터 해서 쭉 보겠습니다. 에어웨이는 트라키아를 보게 되는데 트라키아는 사실 이게 좁아져 있느냐 어떤 데비에이션 되느냐 그리고 포리마디가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네로잉을 보게 되면은 어퍼 트라키아의 상부 쪽에서 이게 좁아져 있는 스티플 사인 그래서 크룹인 환자인 경우에 관찰할 수 있고요. 라테랄 비유에서 에프라티스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비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중선에서 트라키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는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는 어떤 매시브한 그 뉴모스락스 플레이러 인피션 이런 매스 이펙트가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음압이 걸리면서 이게 당겨지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것은 아틀레타시스나 어떤 파이브로시스 체인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느냐, 이걸 당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얗게 보이는 리전이지만은 어떤 원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잘 보이는 것은 포스테리어 립이고요. 그 포스테리어 립보다는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선을 보이는 게 안테리어 립입니다. 그리고 클라피클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버테브럴 바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라테랄 쪽에서는 스터눔 그리고 버테브럴 바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뼈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서브큐타니어스 쪽으로 엠피제마를 보거나 이쪽에 어떤 그 CSG 서코시스 같은 칼시피케이션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실루엣입니다. 심장이 가운데 있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심장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보입니다. 이걸 어떤 보도에 따라 보게 되면은 라이트 쪽에는 라이트 아트리움과 SVC, 레프트 쪽에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오틱, 어센딩부터 해서 디센딩 아오틱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있고 그 위로 라이트 벤트리클이 제일 상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CT 레이시오라고 하는 그 흉곽의 최장축과 심각의 최장축을 해서 우리가 50% 이상일 때는 어떤 카디오메갈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아트리움이랑 어떤 벤트리클의 인라지먼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쪽에 더블 덴시티 사인이 있고 이 카디나 앵글이 이렇게 좀 와이드닝 돼 있고 요 사이의 거리도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프트 아티리얼 인라지먼트고요. 그 라테랄 비유에서도 라이트 벤트리클은 그 우리 심장에서 제일 우리 몸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트 벤트리클이 인라지먼트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이 스페이스를 줄이기 때문에 이게 꽉 차 보이는 거고요. 네. 페리칼 입션은 우리가 PA나 AP 뷰에서 이렇게 보틀 사인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라테랄 뷰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이렇게 덴서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오레오 쿠키 사인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페리카달 입션의 특이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그 힐룸 쪽에 엔라지먼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인 경우에는 TB 환자에서 림파데노패시가 있는 환자고요. 힐룸 쪽에는 이렇게 베슬들도 있지만은 이쪽에 림프노드가 있어서 여기가 붓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베슬 쪽도 이게 인라지먼트가 되면서 여기는 풀모닉 아테리가 인라지먼트 되는 하이퍼텐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힐라 쪽에 인라지먼트가 있지만은 여기 위에 보면은 프라이머리 튜머가 있는 어떤 튜머 리전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풀모닉 아테리는 이렇게 리틀 핑거라고 해서 양쪽으로 해서 롤롭 쪽으로 하는 풀모닉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오른쪽에는 이 리틀 핑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라이트 롤롭 쪽에 아틀렉티아시스가 같이 동반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프라금과 이퓨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는 이게 플레우라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밑으로 횡격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토프레닉 앵글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알게 되는 뉴모스락스에서 이걸 관찰하게 되고 이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뉴모스락스 관찰은 쉽지만은 뉴모스락스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호기 이상의 필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공기를 다 많이 빼준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좀 더 이 뉴모스락스 관찰이 쉽고요. 또 인버스 필름을 이용하게 되면은 뉴모스락스 관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모스락스는 보통 젊은 사람 스폰테니어스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걸어서 와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되지만은 트라우마나 이게 누워서 찍는 경우에는 슈페리어 위쪽으로 이게 올라가지 않고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이프램 쪽에는 딥서커스 쪽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서커스 사인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아스티눔 쪽에 뉴모 메디아스티눔 이렇게 트라우마나 보미팅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뉴모 페리카디움이 있습니다. 또 간혹 그 레트로카디알 쪽에 그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있다 그러면은 허니아도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레라 에피전은 이렇게 양에 따라서 그 코스프레닉 앵글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코스프레닉 앵글의 어떤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1세 남자고요. 4일 전부터 호흡곤란을 왔고 이 보스 코스프레닉 앵글의 브런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는 매우 많은 양의 플루이드가 관찰이 되었고 초음파를 했을 때는 이게 태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은 그 이쪽에 라인을 연결해서 드레네이지를 했고 이게 완쾌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렁필드는 이렇게 에이피칼, 어퍼, 미드 그리고 로어전으로 있지만은 아나토믹하게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 피셔가 있는데 PABU에서만 볼 거고요. 메이저 피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쪽은 이렇게 세 개의 로브로 돼서 메이저 마이너 피셔가 있고요. 레프트 롭은 메이저 피셔에서 레프트 어퍼, 레프트 로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루엣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각 그 렁의 존에 따라서 그 보더가 약간 브런팅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미들 롭 쪽에 라이트 하트 보더가 이렇게 브런팅되는 실루엣 사인이 있고요. 이쪽 레프트 쪽에 레프트 어퍼 쪽으로 해서 메이저 피셔 위쪽으로 라테랄 쪽에서는 이렇게 관찰되는 실루엣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실루엣 사인 레프트 쪽으로 로우 쪽으로 해서 메이저 피셔 해서 밑쪽으로 되는 실루엣 사인 양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pulmonary opacication인데요. opacication이라는 얘기는 그 불투명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알베올라나 이런 쪽 그리고 은 사실 검게 보이거나 이렇게 공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병변이 생기면서 불투명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로바 그리고 디퓨즈, 멀티포칼 이렇게 되는 이게 로바하게 그리고 디퓨즈하게 그리고 멀티포칼한 그 약간 경계가 불분명한 ill-defined opacity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스페이스 쪽으로 오페시케이션을 보면은 예, GGO 타입은 베슬이랑 이쪽 에어 들어가는 쪽이 같이 보이게 되지만은 결국은 GGO 패턴은 베슬은 잘 보이는 약간 불투명도 정도고요. 콘솔리데이션은 이게 아예 그 베슬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고, 아틀렉타시스는 이게 아예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는, 이것도 구분은 어려운 이렇게 불투명도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이렇게 관찰되는 병변입니다. 에어 브론코그램은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공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관찰되지 않지만은 뉴모니아든 여러 가지 병변에 의해서 여기가 물이 차게 된다 그러면 물은 좀 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브론코그램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에어 브론코그램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GGO 패턴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코로나 환자에서 제일 메인 병변이기 때문입니다. GGO 패턴은 이렇게 간유리라고 해서 아까도 이렇게 드렸듯이 약간 헤이즈한 오페시티를 보이면서 약간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11일 전에 미열과 근육통으로 우선 코로나 양성으로 입원했던 환자고요. 예. 우선은 처음 입원해서는 특별하게 병변이 없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없었는데, 이 레프트 쪽으로 해서 여기 약간 헤이지니스가 약간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디퓨즈하게 오페시티가 증가되어 있었고, 요 CT를 찍었더니 이쪽 레프트 쪽으로 해서 GGO 패턴으로 이렇게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 GGO 패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뿌옇긴 한데 안에 이렇게 어떤 구조물, 베슬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GGO 패턴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하얗게 되는 게 콘솔리데이션인데요. 이게 로바 타입으로 이렇게 보통 피셔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로바 타입으로 있거나 그리고 경계는 이게 포칼하게 콘솔리데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경계가 좀 불명확하지만은 ill-defined한 콘솔리데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화이트아웃 되는 경우는 콘솔리데이션보다는 사실 플레이라 에피션이나 아틀렉타시스에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멀티포칼하게 이렇게 어떤 피셔를 넘어가면서 여러 군데 멀티포칼하게 ill-defined한 콘솔리데이션, 이게 코로나 환자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병변입니다. 그리고 센트랄부터 시작하는 배트윙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모널 이다마, 그리고 브론코 뉴모니아, 그리고 바이럴 뉴모니아, 이렇게 해서 기관지부터 해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의 배트윙 사인이 있고요. 페리페랄 쪽에서 오가나이징 뉴모니아나 에오지노필릭 뉴모니아에는 리버스 배트윙 사인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페리페랄에서 하얗게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환자인데요. DM-ESRD 투석을 받는 환자고, 왔을 때는 환자는 되게 스테이블하고 경도의 호흡곤란밖에 없었는데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는 매우 심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CT를 찍었는데, 이 환자는 GGO 타입에서 좀 넘어가면서 아예 콘솔리데이션이 멀티플하게 이렇게 ill-defined하게 있는 양상이고, 라이트 쪽에 플레이라 에피션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점점 플레이라 에피션이 증가해서 여기에 우선 약간 튜브도 넣고 했는데 아예 또 블리딩도 나고 DIC가 빠지면서 점점 나빠졌다가, 예, 그래서 CT 찍었는데 더 플루이드 양이 많아지면서, 예, 결국은 이 환자는 수술을 들어가서 그 안에 좀 블리딩 지혈을 하고 안에를 조절하면서 지금 좀 스테이블해져 있는 환자입니다. 예. 우선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나머지 10분 정도에서는 코로나 환자에서의 체스트 이미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여러 증상이 다 동반되어 있고,
어느 하나의 증상으로만으로도 코로나를 확실히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고요. 예, 커프랑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한국 데이터들은 좀 더 경증이 많아서 이 커프랑 피부랑 이런 증상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임상이들이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통은 초반에 많이 찍고 보건소에서 많이 찍고 우선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의심되면은 코로나다 이렇게 초반에 한 3월, 2월, 3월에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엑스레이로 코로나를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초기야 그리고 증상이 거의 약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코로나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의 다 노말인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럼 엑스레이는 언제 그 의미가 있느냐? 증상이 더 심해지는 환자, 예. 중증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환자에서 팔로우업을 할 때 좋습니다. 저희가 CT를 계속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시리얼하게 찍어서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엑스레이도 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증의 환자에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코비드를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스트 CT를 찍게 되는데요. 체스트 CT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지오 패턴이 메인이고요.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콘솔리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지지오 패턴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게 양측성 바이라테랄이 있고, 그리고 페리페랄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리고 롤업 쪽으로 인볼브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지지오 패턴이 좀 진행을 하면서 인터로뷸라랑 인트라로뷸라 쪽으로 약간 딱딱해지는 패턴이 같이 동반되는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이 같이 처음에 동반됐다가 결국은 콘솔리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초기에는 사실 유니포컬하게 하나 정도만 있는데 이때는 결국은 라이트 렁 쪽에 임페리얼 롭을 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저널에서 지지오 패턴이 거의 메인이고요. 예, 그리고 콘솔리데이션이 믹스가 되는 게 58%, 나머지 시크닝 이런 것들이 에어브론코그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관찰되는 CT 상에서의 병변입니다. 예. 이거는 다른 저널인데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라테럴하게 인볼브되고 페리페랄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좀 하고 그리고 멀티 로뷸라 그리고 지지오 패턴 콘솔리데이션이 같이 동반된다. 예, 요 내용입니다. 저희 실제 환자 케이스고요. 네, 31세 여자 환자고요. 예, 이 환자는 이틀 전부터 증상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후각, 미각 저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양성으로 왔고요. 엑스레이 오자마자 이번 첫날 찍었는데요. 이걸 보고 코로나 환자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T를 바로 찍었을 때 이렇게 라이트 롤업 쪽으로 지지오 패턴으로 이렇게 포스테리어 쪽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환자가 자각하는 증상도 없고 엑스레이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CT상에서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 논문에서는 PCR 네거티브인 환자에서도 CT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이게 돼야지 CT만으로 코로나를 진단하거나 PCR만으로 코로나를 진단하거나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6세 남자 환자고요. 이 환자는 6일 전에 오한 몸살로 내원했습니다.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은 이제 저희가 입원을 시키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증상이 처음 있어서부터 일주일 넘어가면서부터 그 2주 일주일부터 14일까지가 제일 저희 코로나 보는 의료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조용하고요.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환자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이 환자는 정말 6일부터 이제 오한 몸살이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6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입원을 했을 때 이때는 환자가 병변이 이제 제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겁니다. 엑스레이 성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쪽이랑 레프트 롭 쪽으로 해서 약간 병변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CT 상에서도 보면은 라이트 어퍼 쪽이랑 레프트 로울업 쪽으로 해서 지지오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약간 좀 지저분하게 되는 크레브
페이빙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참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약간 콘솔리데이션 좀 동반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61세 남자분이시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61세라는 나이 때문입니다. 예.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인후통 기침이 났고, 자, 이번 첫날은 이제 일주일쯤 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날인데, 처음 입원해서는 엑스레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CT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렇게 지지오 패턴이 이렇게 약하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 환자는 결국은, 이제 입원 일주일 뒤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이 있고 나서는 이제 14일이 된 거죠. 그래서 증상이 있고 일주일에서 이후 14일까지가 제일 위험한 기간인데, 환자는 점점 이렇게 ARDS 패턴으로 빠져서 결국은 그 에크모를 위해서 제가 전원을 보냈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36세 여자 환자고요. 이 케이스를 넣은 이유는 제가 이 환자를 계속 보다가 환자가 너무 증상도 없고 미열 근육통 그리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계속 하는데 이제 시리얼하게 이 사람은 사실 CT를 찍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리얼하게 엑스레이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한 이번 10일 그러니까 이후부터 증상이 있고 11일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일에서 14일 사이에 뭔가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갑자기 좀 뭐가 좀 자기가 좀 숨이 약간 가쁜 것 같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렇게 좀 병변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보통 처음 오자마자 찍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좀 심해지는 엑스레이 변화가 있을 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지지오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멀티포컬하게 바이라테럴하게 페리페랄 쪽으로 포스테리어 쪽으로 해서 보통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지지오 패턴으로 제일 가는 게 제일 코로나 환자에서 흔한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그 CT 코로나 비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병변이 지지오 패턴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게 재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가 다시 더 지나고 나서 CT를 이제 팔로우업을 찍었을 때, 퇴원 시점에서 팔로우업을 찍었을 때 완전히 아까 같이 보이던 곳이 다 흡수가 되면서 사라졌고요. 예. 여기서도 아까 보였던 병변들이 조금 미니멀하게 지지오 패턴으로 좀 남아있지만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자, 이 환자는 53세 여자분이시고요.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면서 어떤 중증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11일 전 미열 근육인데 처음에 괜찮았다가 이제 점점 나빠지게 되는 요 양상이고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 CT도 찍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이렇게 페리페랄 또 뒤쪽으로 해서 이거는 크레이지 페이빙이라고 해서 지지오 패턴이 인터로뷸라랑 인트라로뷸라 쪽으로 약간 시크니싱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의 이렇게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게 코로나 환자에서 좀 특이한 병변입니다. 30세 여자고요. 4일 전에 인후통이었는데 요거는 4일 정도 됐고요. 이제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꽃을 핀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리버스 할로사인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거꾸로 되면서 페리페랄 쪽에서 두터워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지지오 패턴이 옅어지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환자에서 보이게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초기 CT 상으로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얼리 스테이지, 그래서 CT 상의 초기에는 만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은 증상이 있어서 한 4일 안에 찍었을 때 지지오 패턴이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 지지오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인터로뷸라 얘가 좀 스티크닝이 있으면서 약간 아까 바닥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늘어나면서 지지오 패턴이 더 늘어나고요. 이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이 이게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예 안에 지지오 패턴이 더
좀 안에가 다 차면서 콘솔리데이션 형식으로 변하고요. 2주 이후에는 사실 다 이게 리졸루션이 돼서 다 흡수가 되면서 거꾸로 다시 가게 됩니다. 지지오 패턴으로 돌아가서 원래 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경증인 환자들은 다 렁은 지지오 패턴으로 되고 콘솔리데이션까지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지지오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패턴을 시리얼하게 뭐 CT를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좀 정리가 잘 된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는 early page, intermediate, late page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early page에서 그 파란색을 보게 되면은 early page에서는 CT 상에서도 노말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희 환자들도 CT 찍었는데 정상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CT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레이트 페이지까지도 정상인 경우는 꽤 있긴 하지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지지오 패턴은 처음부터 이게 늘어나게 되고 마지막 인터메디에이트랑 레이트까지만 해도 지지오 패턴이 제일 흔하고요. 그리고 콘솔리데이션 지지오 패턴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이라테랄 하게 처음에는 유니라테랄하게 갔다가 결국은 바이라테랄하게 점점 증가하는 거고요. 페리페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다가 결국은 페리페랄하게 디스트리뷰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리니어 오페시티라고 해서 이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리니어하게 약간 그 서브 플레이라 쪽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예. 네, 우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코로나 환자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엑스레이는 초반에는 좀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어떤 환자의 증상이 조금 넘어가는 시기에는 시리얼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증상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까지 사이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확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좀 언더라인이 있으면 처음에 CT를 찍고 하긴 하지만은 처음에 증상이 없을 때는 저희가 한 일주일 좀 증상이 생길 만한 그 시기부터 CT를 찍으면서 환자를 좀 이벨루에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